TV 김재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이핵관들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뭐 똑똑하고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이런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성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는 대표지. 그러나 정지 먹었지. 근데 자꾸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국민의힘 당 자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왜냐하면 김용태 최고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김용태든 천하람이든 뭐 김재섭 또는 박민영 이런 젊은 친구, 신인규 이런 젊은 친구들이 종편에 나와서 시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윤 정부는 좀 약간 업어가면서 윤핵관 친윤을 때리는 그런 시사를 그 팩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의힘이 힘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이 최고의원이 친윤계 쪽에서 이준석 대표를 고려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대통령 선거 준비로 한창 바쁜 때인 작년 말부터 이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증거를 대고 무언가 확실한 팩트가 있어야 말하는 건데 뜬금없이 페이스북에 이런 걸 쓴다? 이거는 음모죠.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 똑똑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당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성이다. 안 된다 이거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김용태라는 최고의원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당 최고위원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준석 대표 징계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짐작도 가고 추측이 간다. 자, 요렇게 어정쩡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내용을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해서 이걸 계속 언론에 흘려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국민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전제를 깝니다. 전제를. 그리고 짐작도 가고 추측도 있다. 자기 생각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연말부터 나왔던 시나리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흔히 말하는 찌라시도 들리던 소문이다 라면서 윤핵관들이 윤리위를 통해서 지난주에 금요일처럼 징계를 할 거다. 그래서 당대표를 고려시킬 거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소문이 도는 것을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같은 소문이 떠돌던 이후로 김용태 최고위원은 정치는 권력투쟁이다 라고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당권을 장악해야 다음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공천권을 뽑아요. 요것 때문에 윤핵관이나 친윤들이 이준석이를 패대기 치려고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다. 이거는요 관심법이고 지 생각이지. 그러면서 혁신위가 가동했고 대표가 강조했던 것이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그런 게 연관돼 있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김용태 생각은 윗선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딱 제외하고 나머지 선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싹 밑밥을 딱 깔아놓고서 대통령께서 누누이 당정을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을 자처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통령의 뜻인 것인 양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아니 내가 김용태 최고위원 30대 정도 나이인데 아주 이렇게 정치 구간이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 연말에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윤리위가 어떤 징계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준석과 비교해서 너무너무 심한 가혹하다. 이준석의 징계? 이런 식으로 이제 명분을 만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용태 젊은 친구 최고위원님 지금 자꾸 이렇게 자꾸만 이제 골마 터진 국민의힘 분위기를 이제 가라앉혀야 할 시간이 왔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봉합한 다음에 좀 대통령이 지지율 좀 올라가고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았을 때 그때 좀 얘기해. 지금은 같이 한치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도울 시간이야. 그런다고 이준석이가 다시 당대표 되는 거 아니잖아. 이미 끝났어. 뭐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제가 똑똑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요 이건 김재구 생각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 친구들이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거 일이 꾸며져 가지고 언론에 이게 계속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하면 이거는 윤 정부를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3일 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 이후에 관련해서 비하인드 및 미공개 사진을 공개를 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순방 사진 레전드의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우리 윤 대통령님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그 컴퓨터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빈 엑셀 화면만 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빈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이게 또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은 온라인에서 급속히 퍼졌고 그 당시에 현 정권의 비판적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아주 정말 이 야비한 인간이죠.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체에서는 관련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안건을 결재한 직후에 화면이 사라진 상태라거나 보안 때문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게 바로 온라인 선상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그냥 까버리는, 그리고 이게 바로 언론이 받아가지고 대서특필하는, 그게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이것을 이준석이가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준석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청년들이 아마도 이준석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짤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을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급속도로 좁아졌어요.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이준석 팬덤 영향력까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제가 아는 지인이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대남 동영상 편집 자유자재를 잘하고 있다. 20대 30대 이준석 지지자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역선택,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청년들이 여기 함께 이준석 지지자로 우회장해가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짤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퍼뜨려가지고 언론을 움직여 보자. 이준석이 뭐 잘못했니? 윤리위원회 패대기 치자. 윤핵관, 친윤 다 우리가 공격을 하자. 이런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20, 30대 젊은 청년들은요 인터넷 박사입니다. 짤 만드는 거 기가 막혀요. 2분이면 만들어. 2분이면. 우리는 한 30분 걸리는데. 그래서 여권에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반격보다 이준석 팬덤을 통한 반격을 내심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지인 말에 의하면 그동안 여권에선 3월 9일 대선, 6월 1일 지방선거, 그 이 대표의 기여도를 꼭 감는 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젊은 청년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이지 국민의힘 대다수는 이준석 사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이는 이런 거를 슬쩍 던져놓고서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준석 본인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우호 세력의 온라인 이슈와 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현재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준석이가 3일인가요? 지금 자명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디서 무엇을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지금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에도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게 걱정이다. 김재구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옛날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 이후에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FM코리아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면서 이른바 온라인 화력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많이 온라인 속에서 활동을 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적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지. 이준석이가 윤리위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잘 되는 것이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이준석이가 잘 되는 것은 곧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 근데 지금 징계를 먹었으니까 모든 것이 꿈이 날아갔다. 이렇게 강성 젊은이들이 있다는 얘기지.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건데 저는 자 2대남 20대 남성은 동영상 편집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짤 사진이나 음짤 동영상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모두 둘러본 뒤에 논란거리를 찾으면 그걸 짤이나 음짤로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게 퍼지면 기성 언론까지 20대 30대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온다. 이것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사람은 이준석이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페이스북에 지금도 가입 좀 해주세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요. 1,000원이면 가입이 되고 3개월 후면은 책임당원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준석이가. 이게 무서운 거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을 뒤집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그런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 정치인들, 기성세대 국민들을 그냥 한순간에 바보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준석이의 무서운 계산은 정말 주시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적으로 돌아설 경우 아주 골칫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김재구 생각은. 그리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열풍을 만들어냈던 노사모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문바로 이어지고 문재인을 완전히 아주 콘크리트 벽처럼 딸딸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그렇게 지지해가지고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나라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준석이가 그동안 배워왔던 정치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친윤이나 우리 윤핵관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빨리 사퇴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권성동이는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퇴는 안 된다. 6개월 동안 권성동이가 직무대행을 맡고 6개월 후에 이준석이 돌아와서 6개월을 채웁니다.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전당대회 해요. 여기에 김성동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차피 이준석이가 6개월 후에 나타나도 식물 대표밖에 안 돼요. 6개월 동안 해봤자. 그러면 이준석이 등에 업고 당대표 출마해서 권성동에 거머쥐려고 하는 속셈이 분명히 들여다 보입니다. 김재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직무대회 자기 6개월 하고 다시 이준석 돌아와서 나머지를
대표를 마무리하고 전당대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권성동이 주장이고, 친윤이나 윤핵관들은요, 아니다. 조기 전당대회 해서 아니면 비상대책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동안은 비상대책이 움직이고 그리고 내년에 전당대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근데 권성동이가 자기가 이제 당대표 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참 암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젊은이들 그리고 이준석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합심해가지고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대표를 돕겠다는 뜻에서 당원에 가입한 뒤 석 달 동안 매월 당비 1,000원을 이상을 내고 책임당원 작업을 얻자 이렇게 막 난리를 피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역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어쨌든 이준석이가 골칫덩어리인데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 키즈로 불릴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난 내다봐요. 그러니까 이 대표 징계 전뿐 아니고 징계 뒤에도 이준석 대표하고 가깝다는 청년 정치인들은 각종 라디오, 인터뷰, 소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준석이를 옹호하고 징계 불합리하다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명해드린 사람들 있잖아요. 천하람, 김재섭, 박민영, 신인규 이런 분들이, 거기다가 검사 출신 누구죠? 여자분? 이런 사람들. 이게 왜 이런 게 있느냐면은 총선 때 공천을 받아가지고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이준석한테 섣부리 하다가 잘못될 경우도 있다. 이런 거 염두해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이는 공천권이 없습니다. 혁신이? 최재형 의원? 혁신이 가동 안 돼요. 두고 보십시오. 그거 이준석이 만드는 건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준석이 없어도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분위기상 그거 묻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나는 싸움 딱이야. 싸움 잘해. 그리고 이준석이하고 싸움이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주변에서 상대방에게 다 달려 들어가지고 위협적으로 떼고도 됩니까? 이재명 개딸, 개아들인가, 뭐들하고 똑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몰아붙이는 이준석이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지금 논란은 커지고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일 하시는데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잘라버려야지. 지금 장제원 의원 엊그저께 지역 구민들하고 버스 23대 가지고 이제 산악회 갔잖아요. 이게 버스 23대 오고 산악회 1,100명이 가려면은 6개월 전이나 그 전에 이미 계획을 잡고 시간 날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핵관들,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 이준석 징계 받는 다음 날 놀러 가냐? 장제원?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까대기 합니다. 아니, 이것은 이 정도의 규모가 산악회를 가게 되면 6, 7개월 전에 이미 다 짜여진 거예요. 안 갈 수 있나? 가야지, 그거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제원이가 안철수 당대표 만들려고 사람을 모고 새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혼돈 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장제원 의원 믿어요. 제가 장제원 의원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합니다. 지금에 바빠서 서로가 못하지만 대선 때만 했어도 서로 문자 주고받았어요. 우리 금천구 좀 도와주십시오. 장 의원님. 제가 부산에서 워낙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도 주고받아. 근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안양 구치소 보낼 때는 어쨌든 그쪽에 한 일원이었었지만 지금은 돌아오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송구스럽다. 사과했어요. 또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격합니까? 우리 이준석 지지자들이 아주 패를 만들어라. 차라리 당을 만들어 나가서 하나 더. 그게 낫겠어.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